일단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요, 로열티 매니지먼트 on SAP C4 HANA 플랫폼인데요. 우선 로열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예. 제가 나중에 제가 끝날 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리진 않는데 제가 뭐 이렇게 시키면 좀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 로열티 매니지먼트 다 아시는데 로열티랑 멤버십 하는 용어를 많이 섞어 쓰시죠? 예. 로열티랑 멤버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로열티라는 거는 멤버십을 제공하는 기업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멤버십은 그 기업이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어떤 고객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정의를 내려볼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열티 매니지먼트가 좀 더 광의의 의미다.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기업 관점에서 로열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마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로열티 멤버십이라는 용어 같고요. 멤버십은 아마 이제 고객이 실제로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이 뭐고 나의 등급이 뭔지 하는 멤버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장에 보시면 커스터머 로열티 더 세컨드 커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로열티 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시는 게 포인트죠. 예, 아마 포인트 기반의 멤버십 로열티 프로그램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요청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각자 모바일 폰,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한번 이제 켜보실래요? 예, 전화 거시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지금 각자 핸드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앱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각자 핸드폰에. 저는 일단 미리 세봤습니다, 제 거를. 예. 자, 대충 세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본인의 핸드폰에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10개 미만이다. 10개 미만. 예, 제가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별로 로열티 프로그램 관심도 없고, 예, 가격 위주의 뭐 쇼핑을 하거나 브랜드에 로열티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상관 안 한다. 자, 그럼 10개부터 한 20개 정도 사이에 있다. 네. 이분들은 네, 갈아타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제 로열티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지만 아마 동일 카테고리의 로열티 멤버십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열티 간에 비교를 하시면서 좀 더 뭐 적립률이 높다거나 이런 걸 비교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직접적인 멤버십 앱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깔고 계신 그 쇼핑몰 프로그램 있죠. 뭐 쇼핑몰이나 예약 프로그램 다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계산하셔서 카운팅을 하시면 아마 한 명당 개인이 가지고 계신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로열티 멤버십 앱이 적어도 20개 이상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로열티 프로그램에서 멤버십에서 쌓고 계신 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개인이 다? 난 얼마나 어느 정도 쌓고 계신지 모르시죠? 근데 그거를 다 합쳐봤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5조 6천억. 예, 이건 사실 이것도 약간 몇 년 된 자료라서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한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던져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기업 입장에선 전부 다 고객에게 진 빚이죠. 결국엔 회계상으로는 포인트라는 것은 대손 충당금, 즉 고객의 빚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로열티 프로그램이 초반에 나왔을 때는 기업들은 적립하는 데 굉장히 에포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 적립을 통해서 고객을 가입시키고. 하지만 지금은 포인트를 소진하는 데 주력하고 계세요. 왜? 너무 많은 포인트가 쌓여있으면 이게 다 빚이기 때문에 고객의 이미지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가 많이 쌓이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로열티 프로그램은 포인트가 전부일까요? 사실 포인트가 굉장히 기반이 되는 어떤 리워드 베너핏이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많은 베너핏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로열티 프로그램을 포인트만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단순한 싱글 시스템이겠지만 현재는 각각의 기업들이 인더스트리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하나의 멤버십 또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나의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고객을 관리하는 인프라, 내가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인프라. 따라서 단순히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로열티 프로그램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로열티 프로그램은 그러면 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포인트가 아닌 것도 로열티에 관련되어 있다. 제가 이 말을 이 장표를 만들 때 하나 떠올린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도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교회 로열티 프로그램은 뭐죠?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예, 비록 뭐 성실한 교회는 아니지만, 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꼭 가야만 되는 이유를 교회에서 저한테 만들어주셔야죠. 제가 기도만 하러 갈 거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갈 거면, 그 교회 안 갑니다. 좀 더 집에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고, 집 앞에 교회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꼭 그 교회를 가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마, 교회에서는 저한테 포인트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 갔다고 해서. 네, 뭐, 교인 쿠폰이 있나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 가는 이유는 교회의 로열티 프로그램은 참여입니다. 참여. 제가 교회에 그 교인이라는 소속감을 주고 그 교회에 많은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저를 거기 포함시켜요. 근데 이런 똑같은 것들이 현재 기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포인트만을 주면서 뭔가 고객의 충성도를 이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도 우리한테 참여해서 우리와 같은 배를 탔어. 그리고 나는 너를 특별하게 취급해. 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열티 프로그램이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 특히 불경기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불경기가 될수록 돈을 안 쓰고 포인트로 생활한다고 어떤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떤 뭐 이벤트를 열어서 뭐 일주일 동안 포인트로만 생활하기 뭐 이런 거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현재 로열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근데 실상은 사실은 현재 로열티 프로그램의 어프로치는 약간은 좀 피해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90% 이상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절반 이상의 로열티 프로그램 멤버들이 다 인액티브입니다. 여기서 혹시 다시 한번 서베이 해볼까요? 현재 본인의 기업에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 한 명도 없으세요? 제가 조사 들어갑니다. 아까 기업 다 봤는데, 기업명. 예, 제가 보기엔 적어도 여기서 절반 이상의 기업이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에 가입한 멤버의 절반은 다 휴면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30% 정도는 아예 내가 적립된 포인트를 한 번도 쓰지 않고 탈퇴해버려요. 그럼 결국 로열티 프로그램, 과연 멤버십이라는 것들이 고객의 충성도를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기존의 로열티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제고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잘 재련된 로열티 프로그램은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 장표가 실제로 탑 쿼타일이라고 하고 바텀 쿼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위 4분의 1 기업하고 하위 4분의 1 기업, 즉 상위 4분의 1 기업이라는 건 고객들이 이 해당 내가 참여한 로열티 프로그램이 정말 잘 나한테 베너핏을 주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상위 4분의 1 기업과 하위 4분의 1 기업의 그 퍼포먼스를 비교한 거예요. 즉 하위 4분의 1 기업에 비해서 적어도 상위 4분의 1 기업에 참여했던 멤버들은 해당 로열티 프로그램을 인해서 내가 좀 더 빈번하게 쇼핑을 할 의향이 하위 4분의 1 기업보다는 100%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실제로 내가 해당 브랜드를 계속 소비하고 그 해당 브랜드에 남아있기 위해서 내가 약간의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게 잘된 로열티 프로그램 멤버들은 한 100% 이상 하위 기업보다 높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멤버십 아까 많이 가입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뭔가를 구매하거나 조금만 더 포인트를 얻거나 쿠폰 하나 더 얻으면 뭔가 베너핏을 가져올 텐데 그러면 그게 바로 옆 가게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더라도 이번 한 번은 이거 구매하지 라는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사실 로열티 프로그램이 큰 기업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갑 열어보시면 아마 종이 쿠폰 많으시죠? 예, 그것도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로열티 프로그램이에요. 단 거기서는 어떤 데서는 회원 구분을 하고 왜냐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서는 회원 구분 안 하고 종이 쿠폰만 내드리죠. 그래서 그 쿠폰을 가져온 누구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단 그것도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그 경우는
해당 가게에 다시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가게에 와서 옆 가게 가서 차 2잔 마실 거 해당 가게에서 한 잔 더 마시면은 바로 그 다음 잔이 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정말로 잘 디자인된 로열티 프로그램은 실제로 굉장히 고객을 해당 브랜드 내에 스테이하게 만들고 머무르게 만들고 또 더 많은 소비, 더 빈번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제가 뭐 포인트, 그러니까 트랜잭션 기반의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포인트 말고 과연 어떤 것들이 리워드 또는 베너핏으로 제공이 되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포인트만, 즉 머니터리 밸류만 강조한 것들이 베너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고 다른 접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저기 보시면 탑 상위에서는 여전히 포인트를 내가 좀 더 많이 적립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포인트를 장기간에 걸쳐서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회사가 기다려주고 또는 내가 바로바로 빨리 포인트를 쌓아서 조그만 선물을 빨리빨리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베너핏이 여전히 고객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이제 레이셔널한 머리에서 나온 어떤 정량적인 또는 금전적인 밸류고요. 실제로 이모셔널 베너핏이 있습니다. 즉 고객의 마음을 터칭하는 그럼 뭐가 있는지 보시면 자 고객은 서프라이징 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제가 마트에 들어갔는데 큰 마트에 들어갔는데 어느 특정 물품에 대해서 회원은 절반 근데 저는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오퍼가 회원한테만 주어진다면 사실 그거는 회원으로서 굉장히 스페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기프트나 베너핏 그리고 뭐 당연히 회원을 VIP로 취급해준 어떤 서비스 내용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그냥 내가 고객한테 서비스를 던져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객과 일반 고객과 회원 고객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줘서 그 서비스를 받은 회원이 나는 적어도 회원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기업이 제공했다고 해서 절대로 회원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뭐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남보다 비회원보다 나에게 더 먼저 의견을 구하거나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고객의 이모셔널한 어떤 감정들을 터치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약간 머니터리 밸류에만 집중되어 있던 베너핏을 현재는 이제 이모셔널한 밸류로 좀 옮겨가야 될 시점이 왔다. 그게 이 표를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아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셨긴 했지만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 기업도 있다는 걸. 자,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현재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고객한테 명시적으로 알려진 티어, 등급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는 한 번이라도 고객을 인터널 세그멘테이션을 해본 적이 있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겠죠. 저한테 물론. 네, 답장을 안 줄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해서 고객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단순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각자의 고객에서 나오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4개 정도의 세그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세그고요. 이건 로열티의 성향에 따라 나는 세그예요. 보시면 맨 왼쪽 내 고객이 왜 우리 브랜드에 머물러 있지? 한 번 샀기 때문에 딴 브랜드가 귀찮아서. 그게 이너시아 로열티예요. 두 번째 머시너리 로열티는 고객이 딴 브랜드 가는 것보다 나한테 물건 살 때 뭔가 하나 더 줘서 돈을 좀 더 주든지 포인트를 좀 더 주든지 해서 즉 용병처럼 돈을 받고 움직이는 고객들이죠. 거기서 로열티가 나온 걸 머시너리 로열티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건 이거죠. 트루 로열티. 즉 나는 언제나 저 기업이 나한테 준 거 이상으로 저 기업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저 기업에 매달려 있겠다. 이 경우는 고객이 그 기업 물건이나 그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그런 고객군이 형성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컬트 로열티. 이건 약간 뭐 컬트 아시죠? 컬트. 컬트는 약간 종교 집단에 가까운. 이 컬트 로열티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내가 샀을 때 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상품과 서비스 이용한 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죠. 가장 뭐 흔한 예를 들면 할리 데이비슨 아시죠? 예,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이제 주로 이렇게 크루징 한 오토바이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혼다나 가와사키에서도 나와요. 크루징 오토바이는. 근데 왜 굳이 이 크루징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은 할리 데이비슨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살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제가 할리 데이비슨 단어를 딱 던졌을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분들은 자기가 그 이미지와 내가 동일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탄 것만으로도. 내가 비록 가죽 바지를 안 입고 가죽 조끼를 안 입었지만 내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들과 똑같은 어떤 동족의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 고객은 우리 브랜드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떤 로열티를 써야 되느냐,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좌측에 보시는 트랜잭션 기반의 보상형 로열티에서 이제 서서히 넘어가고 있죠. 당연히 그 이유는 이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기업에서 기본으로 갖추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적립된 포인트가 되게 많으셔서 이제는 저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고객한테 어떤 체험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사실 왼쪽은 물건만 팔면 되세요. 물건 팔고 파는 매출액에 따라서 난 포인트 주고. 근데 오른쪽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복잡한 이슈가 발생하시죠. 고객을 더 아셔야 되는 이슈가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고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을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저희 집 가족 사진 유출된 줄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저도 제 와이프랑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서로 와이프 마음도 모르는데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저의 고객은 제가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사실 저의 고객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나름 그 기업에서 또는 회사에서 뭐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술도 사주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날 와서 저한테 면담을 시청합니다. 저 퇴사할래 오늘. 네,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날까지 밥을 먹은 기업에 있는 저희 회사 직원들도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데 과연 기업들이 저기 멀리 떨어져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고객의 마음 또는 소비자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예. 따라서 이렇게 고객의 마음이나 고객 감정선을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포인트만 줘봤자 이제는 크게 로열하지 않다 우리한테 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로열티 프로그램이 돼야지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베너핏을 주고 고객 감정선을 읽고 좀 더 잘 이해할까요? 실제로 로열티 프로그램의 정책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은 한 번 세워졌지만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그 바뀐 정책들이 시스템에 많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반영이 될 때 시스템을 전부 뜯어고치거나 코딩을 전부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에서 파라미터 설정이나 룰 설정으로 되는 빠른 반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정책이 수립돼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고객을 알려면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이모셔널한 감정선을 읽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바로 수행이 가능한 마케팅 프로모션이 로열티 프로그램 엔진, 로열티 시스템과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각 고객이 활용하는 채널, 특히 고객이 활용하고 있는 모바일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웹 멤버십 페이지에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고객이 어떻게 포인트를 활용하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돼요. 예. 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물건을 팔지 않는 모드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짝 물건을 파는 모드로 좀 바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희 아이시그널 솔루션이라는 걸 아까 SAP C4 하나 플랫폼에다 올렸습니다. 지금 올린 작업 중이고요. 아마 9월 말 정도에 지금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아까 SAP C4 하나가 오픈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SAP 자사 모듈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모듈이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SAP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이제 C4HANA 플랫폼이 올라가 있고 S4HANA 플랫폼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 모듈도 그것과 같은 레벨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멤버십과 방금 말씀드린 C4HANA에 있는 모듈과 S4HANA에 있는 모듈이 얼라인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과 앞단에 서 있는 프론트 CRM과 백엔드 ERP가 전부 다 같이 온라인을 맞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명드릴 iSignal 솔루션인데요. iSignal 일단 스위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멤버십 로열티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로열티 바라볼 때 로열티 멤버십만 프로그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로열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재구매입니다.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두 개가 묶어서 사실은 로열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만약 마케팅을 원하시면 따로따로 모듈화 돼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IoT 같은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도 실제로 마케팅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스킵을 하고요. 살짝 컴포넌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맨 좌측에 보시는 매니저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업 전반적인 서비스나 로열티 프로세스 과정을 핸들링 하실 수 있는 걸 관리자 모듈에서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 서비스는 실제로 멤버십을 구성하고 포인트 적립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버 구성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모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열티의 궁극적인 목적인 회원 대상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툴이고요. 마지막으로 멤버는 실제로 회원이 앱이나 앱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현재 보시면 로열티 엔진이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엔진을 통해서 아시는 포인트 적립 사용, 쿠폰에 대한 소진, 그리고 승인, 그리고 정산 등등이 다 엔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iSignal 솔루션은 그냥 막 만든 건 아니고요. 다행히 아주 조그맣게, 너무 조그맣게 기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가트너에 살짝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벤더 큰 솔루션은 기재가 된 건 아니고요. 살짝 등재가 돼서, 속된 말로 좀 막대 먹은 솔루션은 아니다. 일단, 그런 거고요. 자, 커스터머의 멤버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이 모두 멤버일까요? 맞나요? 고객하고 멤버풀이 똑같나요? 다릅니다. 구매 고객이 구매를 했다고 해서 회원은 아니죠. 맞습니다. 구매하면 회원인가요? 사실 이것도 정책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나는 구매와 동시에 회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과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한테 먹힐 수 있는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구매만 하고 싶다는 고객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말 원타임 바이어가 돼가지고 회원이 안 돼서 관리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한 한 회원과 고객을 같은 풀에서 관리해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스템 파트에서 오신 분들도, IT 파트에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회원과 고객의 풀을 띄어서 관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아마 이제 회원 가입할 때는 API 같은 거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로열티 파거시 매니지먼트입니다. 정책 관리. 정책이 하드코딩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정책은 언제나 입력 방식 그리고 룰 베이스 방식이라야 됩니다. 따라서 정책이 많이 바뀌면 바뀌는 조직일수록 이런 하드코딩이나 어떤 시스템에 고착된 방식이 아니라 룰 베이스 방식의 솔루션을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모션인데요. 가장 강점이 현재 저희는 포인트 리워드, 즉 기존에 있던 다른 마케팅 오퍼뿐만 아니라 로열티에서 생성돼서 바로 적립되는 포인트 리워드, 거기서 적립돼서 사용하고 있는 쿠폰 리워드, 거의 로열티에서 사용한 모든 리워드, 베너핏을 바로 마케팅 툴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적립, 이런 것들, 그리고 VOC 콜이 왔을 때 특정 고객에게만 주는 추가 적립 등등이 다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승인 서버 분리인데요. 지금 아마 혹시 소매업 쪽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대답은 안 해주시지만. 소매업에서는 트랜잭션이 엄청 빈번하게 발생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 승인 서버는 통신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어떤 리소스 자원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통신이 빈번하게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승인 서버는 기존 로열티 또는 CRM 서버랑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보통 예를 들면 일 단위로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10만 건을 넘어간다.
그러면 서버당 예를 들면 뭐 30 TPS 이상을 띄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서버를 분리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필요할 때 그런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관리인데요. 정산은 정산 분담률 관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정산 분담률이라는 거는 내가 로열티 마케팅을 할 때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부 조직 간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또는 내부와 나의 제휴처 간 어떻게 분담을 해서 비용을 커버리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회계상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비용 산정이나 버짓을 잡을 때는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적절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사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항공 같은 경우는 대충 55%에서 60% 정도의 사용률을 유지해야만 그 회계상으로도 대수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인더스트리별로 모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쪽 장점은 이런 것들을 분석 템플릿, 즉 분석 대시보드 형태로 미리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요건 좀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로열티에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이것들은 모든 기업마다 들어가서 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오픈 이벤트, 그리고 특정 기간에 어떤 스페셜 이벤트를 열었을 때 게이미피케이션이 되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큰 리테일 업체랑 같이 일을 했는데 거기서 큰 매장 하나를 오픈했을 때 IoT를 활용해서 특정 지역에 갔을 때 해당 멤버십 그 앱에서 게임을 자동으로 띄워서 추가 포인트를 적립한다는 이런 식의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로열티는 모바일 앱, 웹이 현재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i시그널 내부에는 로열티 모바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다른 모바일하고 틀린 거는 기존에 아마 모바일 앱이 있으시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하이라키컬한 샵을 열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라고 계시면 헤드쿼터의 입장에서 모바일 앱도 관리하실 수 있지만 각 프랜차이즈 지점별로도 모바일 앱을 관리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유연하냐, 얼마나 위아래로 통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하드코딩 없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반영할 때 쉽게 반영할 수 있느냐. 예, 지금까지는 장사꾼 모드였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끝장이 와서 다시 컨설턴트 모드로 들어가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로열티, 저희 회사는 이제 CRM도 하고 로열티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사에 가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안 팔려요. 저희 회사에 서비스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로열티를 도입하면 나아질까요? 네. 사실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고객들은. 왜냐하면은 사실 로열티는 잘 안 팔리는 물건을 팔게 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다만 정체되어 있을 경우 또는 고객풀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원타임으로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것들을 좀 더 재구매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소이지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발생한 어떤 디펙트나 네거티브한 요소들을 로열티 프로그램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적인 재구매는 발생하지 않아요. 회까지 일단 구매를 분석해 보셨으니까 또는 저희 고객풀이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라든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로열티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